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전문가 백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오태민 교수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정학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시간에는 지정학에 이어서 미국이 어떠한 세계 질서를 갖고자 하는지, 그리고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트코인과 연관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거래소 업비트 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거래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원화로는 3,913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저점 두 개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연결했을 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저 자리가 오게 되면 땡큐 하면서 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에 대한 두 번째 해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책의 31페이지부터 57페이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27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요. 짧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책에서 지정학적 인간은 무리지어 행동하는 영역동물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무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 존재하는데 공간을 놓고 벌어지는 민족 단위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존재하는 가운데서 민족 단위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개인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인간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얘기는 곧 개인의 어떤 주장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리 속에서 존재하면서 무리가 판단하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미국의 기질,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현실주의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이상주의에 속하시나요? 자, 현실주의의 개념은 말 그대로예요. 현실주의적 인간관과 국제관계를 전제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현실주의로 합니다. 그리고 이상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이상주의는 합리적이거나 도덕의 보편성을 믿는 인간관입니다. 이상주의는 낙관적이라 할 수 있죠. 긍정론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 현실주의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국제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주의를 펼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기구를 만들어서 갈등 완화에 기여를 해왔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국제연맹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을 이제 윌슨이언이라고도 합니다. 윌슨이언적 이상이란 민주적 제도와 국제 질서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공통된 헌신의 기초의 갈등을 조율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윌슨이언적 이상은 개별 국가들의 공통된 헌신의 기초에서 갈등을 조율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각 나라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 세계는 어떻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미국은 수많은 전쟁에 말려들었죠.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실주의자들은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의 개념은 도덕의 보편성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윌슨적 이상을 가지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전쟁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투적 자유주의, 미국에서 이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전투적 자유주의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의 세계 질서,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 질서는 개인의 선택권도 지지를 해왔는데, 이것은 늘상 무리 속에서 존재하는 무리의 다수의 발언과 또 개인의 선택과는 늘 충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인의 선택권 주장은요, 미국의 세계 질서를 위협
복잡했습니다. 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인 트럼프를 당선시킨 원동력은 자유주의보다 자국의 이익이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는 어떤 주의입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자국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세계 질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민주당은 주로 이제 자유주의의 진영이 많이 속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유주의와 조금 대립되는 개인의 선택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이상과 현실 그리고 현상과 본질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현재 보여지는 각국의 상황은 대립이 많습니다. 대립이 많고 또 그 대립 속에서 주어지는 그 깊이 더 들어가면 본질적으로는 뭔가 전쟁의 싹이 계속 싹트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 그리고 낙관론을 펼치는 자들은 세계 기구를 앞장 세워서 전 세계의 질서를 잡고 또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의 두 기둥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두 기둥은 영국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이상주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제국주의는 다른 민족의 팽창과 늘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상주의는 제국주의를 배척해왔죠. 왜냐하면 자유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이 책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결국 이 미국이 주장하는 어떤 이상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낙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실주의에 몰입되면 극도의 공포 휩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되면 각 나라는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전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공포에 휩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적절하게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상주의, 현실주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되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과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암호화폐는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암호화폐가 사라졌습니까?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여졌나요? 이것을 잘 설명해 줬던 것은 바로 최근에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비트코인이 활용됐을까요? 활용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바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아서 방탄복과 헬멧 등을 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금융기관을 파기를 했고요. 은행 시스템을 이용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암호화폐는 오히려 더 활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됐을 때 바로 이 비트코인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의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에 대한 해설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세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